슈퍼리치로 가는 단계별 실전 돈 공부, 젊은 부자의 법칙, 마지막 영상인데요.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서 일자리를 구하고 종잣돈을 모아 자신의 실거주집을 마련하고 그 후에도 자산을 증식하는 과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 책의 저자인 바이런 베이님은 자수성가형 부자는 벌기, 모으기, 굴리기 3단계를 거치는데 이 단계를 꾸준히 이어가면 7년 차에는 똘똘한 한 채나 꼬마 빌딩 투자를 통해서 자본 투자의 선순환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계에 대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벌기와 모으기의 예시를 다 소개할 수는 없으나 단계에 대한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출간 시점은 2021년 5월 25일입니다. 정책과 세금 관련 부분은 그 이후에도 변화했을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또한 정책과 세금은 계속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모니터하면서 공부해 가야 할 부분입니다. 조기 은퇴의 열쇠는 침대에 있지 않다. 나는 아등바등 살고 싶지 않았다. 기나긴 인생을 최대한 짧은 시간에 열심히 살기로 마음먹고 일했기에 조기 은퇴가 가능했다. 지금도 하는 일은 많다. 나의 공식적인 직업은 영어 강사다. 2002년 이후로 대학생과 직장인에게 성인 영어 시험에 대한 풀이 방법을 가르쳐왔다. 다만 은퇴 전 시기와 은퇴 후 강의로 다시 복귀한 지금 다른 점이 있다면 하루 10시간 이상의 강의를 하던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하루 2시간만 강의를 한다. 오전에 짧은 시간만 할애하면 되니 반퇴 라이프의 하루 일정이 훨씬 여유롭다. 월 25일가량 강의하던 은퇴 전과 달리 월 18일 강의하고 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일정을 조절해서 개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다른 일은 직접 어학원을 경영하는 것이다. 강사들과 직원들을 교육하고 각종 세무 행정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있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업무다 보니 일의 강도가 낮다. 또한 지분을 갖고 있는 공동 대표를 영입해 일상 업무를 대신하고 세무, 마케팅 등 업무는 아웃소싱으로 외부 인력을 필요한 시기에 수혈해서 처리한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는 직접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일본 펀드와 베트남 고금리 예금에 분산 투자 중이다. 시시각각 변하는 부동산 정책과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고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는 중요한 일 중 하나다. 또 상가 임대업을 하며 세입자 관련 문제와 상가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업무를 보는 것도 나의 일 중 하나다. 세입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토론해야 한다. 또 계속 영업이 가능한지 체크해서 필요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게끔 준비해둬야 한다. 그 외에 24시간 무인 스터디 카페도 경영하고 있고 거제도의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펜션도 운영하고 있다. 어학교재 저술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해마다 한두 권의 책을 출간하고 있다. 어학교재를 출판하는 일도 나에겐 중요한 일이다. 은퇴 전보다 훨씬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지만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아이들 대입시험 준비까지 아버지가 아닌 영어 전문가로 지원하다 보니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내외일 정도로 부족하다. 독자들은 이런 나의 생활에 대해 이게 무슨 반퇴 라이프냐며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나의 근무 일정은 강의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이 자유롭게 조절 가능하다.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일하기도 하지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쉬기도 한다. 모든 일정이 나의 자유의지에 따른다. 반퇴 라이프는 자신의 스케줄을 직접 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면 그것은 업무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면 그것은 게임이다.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흥미로운 일이다. 이렇게 일 자체가 즐거우면서 돈까지 벌 수 있으면 더 좋다. 저도 즐거운 시간이지만 이기면 더 기분 좋은 게 게임 아닌가? 그래서 게임하는 모든 시간이 즐거움 그 자체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부자가 되는 줄 알았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이나 직장을 찾아 헤맸다. 그런데 믿기지 않는 일이 생겼다. 내가 취업 준비를 하던 당시 H백화점 점장이었던 작은아버지는 전혀 부자가 아니고 30평형 아파트에 살며 그랜저를 모는 그저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또 내가 가고 싶어 했던 은행의 본점 인사부장도 화려한 법인카드 뒤에서 용돈 아껴가며 살고 있는 평범한 중산층이었다. 그토록 꿈꾸던 대기업, 공무원에 합격해봐야 돈 문제로 시달리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일 뿐 부자가 되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나는 직장 생활만으로 부자가 되는 꿈은 포기하게 되었다. 잘 버는 게 아니라 잘 모으고 잘 굴리는 게 핵심. 창원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고 혈혈단신 대구로 올라와 쇼핑 유흥거리인 동성로에서 옷가게를 시작하여 지금은 대구 부동산계의 거물이 된 이 일을 보면 기하급수적이라는 표현이 떠오른다. 본인의 옷가게가 있던 허름한 건물이 경매로 나오자 자신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경매에 입찰해 낙찰받은 것이 그의 첫 번째 부동산 투자였다. 당시 이는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거래를 시도하고 있었다. 그의 자산 가치가 10에서 100으로 성장하는 데 소요된 시간이 1에서 10으로 올라간 시간보다 훨씬 짧았던 것이다. 수많은 재테크 서적들도 이 점에 주목한다. 빈손에서 종잣돈 3천만 원을 모으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3천만 원에서 1억 원이 되는 시간은 훨씬 짧고 1억 원이 5억 원으로 불어나는 시간은 더 짧다는 것이다. 나도 그렇고 주위 자산가들도 공감하는 바다. 이는 항상 검소한 옷차림에 겸손한 말투였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을 잃지 않았다. 유흥에는 돈을 아끼지만 사람들과의 만남에 필요한 돈은 아끼지 않았다. 경제기사 읽는 시간도 아끼지 않았고 투자에 대한 고민은 나무늘보처럼 오래 했지만 결단 이후의 행동은 황소와 같았다. 그는 나와 비슷한 연배로 그의 아이들도 예의 바르고 겸손하며 계산은 철저하나 탐욕스럽지 않았다. 부자들의 모습이었다. 특히 자수성가형 부자들의 모습은 언제나 비슷하다. 푼돈 경시하지 않고 써야 할 돈과 아껴야 할 돈을 잘 구분한다. 나는 그들을 만나면서 돈을 잘 굴려 큰 돈 만드는 기술도 결국 푼돈을 아끼는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평생 부자의 습관만 연구해온 토마스 스탠리는 자신의 명저 이웃집 백만장자에서 이렇게 말했다. 진짜 부자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풍부한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근검 절약하는 습관을 유지하되 투자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다. 나는 2001년에 구매한 코란도 자동차를 20년 넘게 소유하고 있었다. 호주 유학 시절 쓰리잡과 쉐어하우스로 번 돈을 아끼고 아껴 귀국 후 꿈에 그리던 코란도를 샀고 나와 젊음과 도전을 함께했다. 그런데 사업이 안정기에 접어들자 대표답게 느껴지는 차량으로 바꾸라고 주위에서 하나둘 입을 보태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 자동차는
언제나 나에게 있어 차순이었다. 선순위는 언제나 집이었다. 걱정위원회 위원들의 애정어린 질타에도 나는 집 1순위 원칙을 고수했다. 집을 장만하고 사업도 안정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아이들의 덩치가 커지자 그때서야 새로운 세단 차량을 구입했다.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구매에 대한 쇼핑을 자제한 것이 종잣돈 시기를 앞당겼고 결과적으로 은퇴를 앞당겼다. 쇼핑은 지금부터 하면 된다. 자수성가형 부자라면 누구나 3단계를 거친다. 종잣돈을 얼마나 빨리 모았는가가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는가를 결정한다. 이걸 제어할 수 없다면 평생 돈 때문에 고생한다. 반면 이게 가능하다면 절반의 성공이라 보면 된다. 나머지는 시간만 사면 된다. 투자의 원리는 매우 심플하다. 그럼 돈 불리는 비법을 알아보자. 돈 불리기는 벌기, 모으기, 굴리기 3단계 과정을 거친다. 유산을 받거나 로또 당첨되지 않는 이상 누구든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자 되려는 심보는 자칫 범죄로 이어지기 쉽고 2단계를 거치지 않고 부자 되려는 심보는 도박성이 강한 방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위험하다. 3단계 굴리기는 크게 부동산과 주식으로 나뉘는데 부동산 투자는 90%가 성공, 주식 투자는 90%가 실패를 경험한다. 3단계를 잘 거치면 4단계 돈 지키기 과정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세금과 해지에 대한 내용이라 아직은 몰라도 된다. 1단계 돈 벌기.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경찰 시험, 공무원 시험 등을 통해 공무원이 되는 방법이 있지만 공무원은 40에 은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2000년대보다 시험 난이도도 높고 경쟁률이 치열해서 준비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연봉이 더 높은 공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는 방법도 있지만 2000년대보다 채용 인원이 줄었고 준비해야 할 스펙이 더 많아져서 입사에 대한 확신이 없고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40에 조기 은퇴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단기간의 경제적 자유와 조기 은퇴를 위해서는 독특한 방식을 취해야 한다. 휴무일은 월 2회 정도로 하고 미친 듯이 일하는 것이다. 죽도록 일하고도 다음날 한숨 자고 나면 멀쩡한 게 20대의 축복 아닌가? 2단계 돈 모으기. 종잣돈은 안 쓰기가 포인트다. 안 쓰기의 최대 장애물은 자동차와 명품이다. 이 두 개로 인스타그램의 사진들은 늘어나고 계좌 잔액은 줄어든다. 종잣돈 모으기에는 담배, 커피, 술 등의 기호식품과 취미생활 등이 장애물이다. 적당하게 타협을 봐야 한다. 대개 당장의 쾌락을 중요시하면 기호품 소비 비율이 높고 종잣돈 구간은 길다. 충고하자면 그 어떤 쾌락도 종잣돈을 손에 쥘 때의 기쁨보다 크지 않다. 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는 모든 소비재를 철저히 배제했다. 앞에서도 언급했던 내용이지만 난 고급 주택을 매수할 때까지 보유한 지 15년이 넘는 코란도 차량을 계속 탔다. 나라고 럭셔리카에 대한 유혹이 없었겠는가? 그래도 난 버텨냈다. 그리고 훗날 충분한 재정적 여유가 생겼을 때 5대까지 차량을 늘리며 인내했던 젊은 시절의 나를 크게 칭찬해 주었다. 무조건 안 쓰고 버티며 종잣돈을 만들어라. 훗날 분노의 쇼핑으로 응징해 주면 된다. 대개 분노의 쇼핑을 너무 일찍 하기에 나이 들어서 잔고는 비고 사회에 대한 분노와 부자들에 대한 분노만 남는 것이다.
종잣돈을 최대한 빨리 모아야 할 이유를 몇 가지만 말해보자. 첫째, 2017년 서울 아파트 가격과 2019년 가격을 비교해보라. 1억 원으로 2017년에는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었지만 2019년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돈의 가치가 달라졌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테슬라 주식을 샀다고 치자. 2020년 7월에 종잣돈으로 주당 $1,200에 사야 할 테슬라 주식이 불과 한 해 전인 2019년 7월에는 주당 $200에 살 수 있었다. 좋은 아파트와 주식은 일찍 살수록 싸다. 셋째, 워런 버핏보다 연 평균 수익률이 더 뛰어난 투자자들이 많지만 그의 누적 수익률이 압도적 1위인 이유는 복리의 마법 때문이다. 투자 기간이 길수록 복리의 수익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3단계 돈 굴리기. 종잣돈이 모였다면 굴리기를 시작해보자. 첫 투자는 빌라와 소형 아파트만한 게 없다. 여차하면 내가 투자한 매물에 들어가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손해볼 게 없다. 1천만 원부터 빌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3천만 원부터 빌라와 소형 아파트 경매가 가능하다. 5천만 원부터 소형 아파트 갭 투자가 가능하다. 1억 원부터 중소형 아파트 갭 투자 혹은 본인이 직접 거주할 수 있는 실거주 한 채 구매가 가능하다. 당신이 워런 버핏 같은 본능 조절 능력이 없다면 주식 투자는 최대한 늦게 시작하기 바란다. 초기에는 부동산 투자로 장기 투자의 기본을 배우는 게 좋다. 주식은 일희일비하다가 좌절감에 빠지기 십상이다. 주식은 장기 투자가 기본인데 적은 돈으로 투자하면 30%씩 상승해도 금액이 별로 티가 나지 않으니 결국 테마주, 동전주로 가기 마련이다. 어차피 워런 버핏이 주장하는 가치 우량주에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면 추후에 여유 자금을 가지고 해도 된다. 아직 반백년은 주식 투자할 수 있으니 여유를 가져도 좋다. 무조건 부동산으로 첫 투자를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4년차 펀드에서 적립한 1억 원으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 청약을 시도하겠지만 가점이 낮고 경쟁률도 치열해서 청약에 당첨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 GTX 역세권 갭 1억 아파트에 투자하겠다. 5년차 늘어난 월 수익에 적립식 펀드에 투자한 금액 1억 원으로 투기 과열 지구가 아닌 광역시의 부동산 투자. 대구, 부산, 울산, 세종에 갭 1억 원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되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최대 3년의 기간을 활용하여 투자하겠다. 6년차 2주택 유지하면서 주식 포트폴리오 조정. 50%는 국내와 미국 인덱스 펀드 ETF에 안정적인 투자를 하겠다. 나머지 50%는 공격적인 주식 투자로 성장주, 중기, 3년 이상 1년 미만의 개별 주식 투자를 하겠다. 7년차 아파트 두 채의 수익률을 보면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면제를 택할지 아니면 보유 연장할지 선택한다. 양도세 면제를 택해서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가와 유형 1에서 3에서 발생하는 추가 근로수익 3억 6천만 원을 이용해서 서울 강남을 제외한 핵심지 마용성에 전세를 낀 아파트에 투자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갭투를 하겠다.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예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3년차 이후의 투자는 두루뭉실하게 표현했다. 7년차까지가 고비인 것 같고 그 이후 5년간은 순탄하게 흘러갈 것 같다. 원래 자동차도 1단에서 토크가 크게 걸리고 기름도 가장 많이 먹는 법이다. 시속 80km에서 자동차의 연비가 가장 좋다는 사실이 돈 버는 이치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법이다. 대략적인 예상으로는 4년차 때 순자산 1억 원,
5년 차 때는 2억 원, 6년 차 때는 4억 원, 7년 차 때는 8억 원. 이런 기하급수적 자산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그리고 7년 차에서 똘똘한 한 채 구입 혹은 꼬마 빌딩 투자를 통해서 자본 투자의 선순환이 발생하리라 본다. 7년 차 세팅이 되면 이후에는 방향만 맞으면 저절로 흘러간다. 이 모든 선순환은 첫 3년의 시간이 결정할 것이다. 저는 행복한 시간 부자로 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2022년 올해는 저도 제 자신에게 휴식을 주고 있는 기간인데요. 시간을 비우고 나니 채우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것으로 다시 채우고 있는 지금, 그 중에서 이렇게 책을 통해 많은 분들의 경험담을 보면서 배우는 시간이 소중합니다. 저자처럼 은퇴보다는 반퇴 라이프를 검토해보며 마무리합니다.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것이 도움되실 것 같아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